네, 한국교회사가 기록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던 사관, 어떤 사관들이 한국교회사 서술에서 그동안 사용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7개 정도의 사관이 이제 사용이 되어 왔어요. 선교 사관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수용했다. 전례한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보는 것을 수용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 관점에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했던 이제 민족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중사관으로 이제 한국교회사를 서술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착교회사관이라는 관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에큐메니컬 통합사관이라는 역사 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 서술의 가장 이제 초기 형태는 선교사관입니다. 이 선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일 대학교의 이제 교회사 학자였던 라투렛 박사의 역량으로 1927년 이제 백낙준 박사가 예일 대학에서 최초로 이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출판을 했죠.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예. 보시면 한국 개신교사 1832년부터 1910년까지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출판이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하는 가장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낙준 박사님은 이제 라투렛 밑에서 박사 논문을 썼고요. 실증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선교 신학적 관점과 실증적 방법론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의 한 영역이다. 그리고 교회사는 본질적으로 선교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서술을 시도했고, 선교 역사로서의 교회사 연구는 1970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선교사관으로 역사가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이제 평양 숭실을 졸업하고 백오인 사건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예일 대학 이제 한국인 최초의 역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연희 전문의 교수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 연희 전문 이제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이제 역임했죠.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종이, 예. 인쇄를 할 수 있는 종이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물자를 지원받았잖아요. 그 종이를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김양선 목사님의 주체적 수용사관인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관에는 이제 한국인의 고백과 증언이 이제 빠져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증언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또 고고하게도 굉장히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에서 경교의 흔적을 발견했고, 실학, 천주교 관련 서적과 유물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실대학교에는 기독교 박물관을 설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북에 두고 온 자료들을 옮기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38선을 넘다가 공산군이 쏜 총에 세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은 이제 유물들이 사실은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민족사관이 있습니다. 민경배 교수께서 하신 작업인데,
이것은 이제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회사를 기술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인 관점에서 교회사를 이제 기록하고 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민족에 대해서 에큐메니카라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민족교회, 내셔널 처치로 형성되는 정신과 과정이 있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한 건 신앙의 내연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불타는 거죠. 왜 우리가 자동차에 내연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 이제 안에서 불타면 그것이 바깥으로 민족을 위한 교회로 이제 확대되고 연장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앙이 불타서 이제 민족을 위한 교회로 이제 확대되고 연장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라든지 애국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논리 전개를 이제 핀 겁니다. 그래서 민용배 교수님의 가장 이제 유명한 저서가 이거 한국 기독교회사 이 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민족 사관의 관점에서 역사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사관이 비판받는 건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그리고 민중이 배제됐는데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 통일된 일관성 합의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역사 서술에서 민족 사관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외국 선교사들의 그 선교회를 민족교회를 설립하는데 방해가 됐다고 전제하는 부분은 또 이제 그 선교사들의 공헌을 너무 가볍게 본 부분도 있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가능했는데 가장 큰 비판은 그 민중이 배제됐다. 이 부분을 그 민중사관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민중교회 사관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기장의 주재용 교수를 통해서 이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1979년에 민족주의적 사관을 비판하면서 민중의 눈으로, 민중사관의 눈으로 한국교회사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얘기하다가 이제 고난을 겪었던 진보적인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그 많은 민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눈으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시각이라든지 그들의 관점으로 한국 교회사를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교회 사관은 아래로부터의 그 역사 서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공헌이 있고 많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시대적인 요청, 시대적인 그 민주화라든지 이런 이제 과제를 이제 수용하는 데는 큰 공헌을 했죠. 그러나 또 이제 비판이 없진 않아요. 전통적인 기독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회론이 이제 다 무시되면서 이제 민중교회 사관이 이제 설립됐다는 차원에서 좀 이제 비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재용 교수가 쓴 책 중에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사라는 책이 있고요. 또 이분이 또 그 기독교 장로회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를 또 서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이제 기록된 그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착교회 사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신대의 이덕주 교수는 이 사진에서 이제 왼편에 있는 분인데요. 이덕주 교수는 그 우리 교회사를 기독교 전통과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있는 토착 종교 문화를 같이 살피면서 기독교 전통과 토착 종교 문화가 전통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토착 종교 문화가 너무 무시되고 토착 종교 문화가 너무 이제 미신으로 취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토착 종교 문화와 기독교 전통을 결합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절과 배제로 보지 말고 기독교 전통과 토착 종교 문화를 연결과 완성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사의 공헌과 함께 토착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우리 토착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중시하자. 그리고 민중사관은 주로 정치 사회적 상황,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만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그 한국 안에서의 토착 종교 문화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중사관이 사회정의와 해방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토착 종교와 문화 전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선교사관, 민족사관, 민중사관을 넘어서서 한국의 토착 문화를 교회사 연구에 수용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한 책이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라는 책이에요.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 사관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만열 교수, 윤경로 교수 등 이런 그 일반 역사학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아니라 일반 역사를 가르치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으로서 일반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교환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공동 작업으로 역사 연구를 하자는 목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임은 어떤 사관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이제 해서 역사를 남기자.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한국교회사 안에 서술되어 있는 오류를 이제 교정하고 또 개개인이 흩어져서 연구하는 그런 폐쇄성을 극복하면서 연구 지평을 이제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한국 기독교사 자료를 이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사관을 이제 관점에서 했던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이제 공헌은 실제로 그 사실,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일반 역사와 기독교회사를 접목시키는데 또 공헌을 했고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 교회사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이 많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 교단을 옹호하는 그런 교단 옹호적 성격의 역사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역사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는 한국사와 기독교사를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전통의 맥을 또 이제 발굴하는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비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네.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성이 기준이 돼서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회사 안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뭐 그 김익두 목사님의 뭐 그 신유 집회 기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예. 또 선교적 관점도 많이 나올 거고 이제 이럴 텐데 그런 그 성서와 신앙이 갖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요소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실증주의는 그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기독교 사회를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주의 사관에서 이제 통사를 썼어요. 통사를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건데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한 번 이상은 이제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신대원 학생들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거 3권짜리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권으로 돼 있는, 이걸 축약하고 이제 한 권으로 돼 있는 걸 쓰는데, 이 3권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꼼꼼하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각 그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이제 책을 파트별로 나눠서 자기 영역을 쓰고 이것을 이제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에큐메니칼적 통합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49년 이제 그 독일학자 젤러라는 분은 역사 서술을 할 때에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붙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 서술은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통일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적인 이제 그 통합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중심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에 자기가 발딛고 있는 땅의 특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 전 세계 사회가 흐르는, 그 세계사적으로 흐르는 그 교회의 일관된 하나의 보편성, 자,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교회를 위한 교회사를 써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강조하더라도 보편적인 특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역사서술에서는 에큐메니칼적 역사서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정체성과 세계 교회의 보편성이 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의 특수성이 있지만 이제 세계 보편 교회가 갖는 그 보편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맞물리는 긴장 관계 속에서 에큐메니칼 교회사를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한국교회사가 서술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사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에큐메니칼적 사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학의 특징, 뭐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차 자료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쓴다. 그리고 이제 사관이라는 건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같은 이제 초짜들이 하는 건 아니고 대가들이 마지막에 이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나는 무슨 사관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옛날에는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쓸 거다. 이게 중요하지. 사관이 꼭 필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관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거대 담론이잖아요, 사관은. 그죠? 근데 오늘날은 다 그 미시사를 하잖아요.